힘의 방향이 하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12월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오랜만에 지금 모시고 네. 또 이제 지금 12월이고 네. 또 이제 2024년 주식시장 또 전망도 해야 되니까 한번 네. 모셔봤는데 코스피가 9월에서 10월 하락하다가 11월에 좀 꽤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2월에도 좀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 연말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복장은 산타할아버지 좀 입고 오셨는데 그런가요? 아이고 산타랠리가 와야 되는데 좀 아쉽게도 산타랠리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요? 이 시세라는 게 상승을 하면 결국 그 다음에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면 결국 다시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한 달간 상승을 했고 단기적인 상승, 조정, 상승 3파가 나왔어요. 상승 3파가 나오고 지금 살짝 꺾이는 모습이 지난 금요일과 오늘 화요일에 나왔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일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11월부터 한 달간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상승 안에 파동을 보면 이렇게 한번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주추세 반대 방향의 파동은 3파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3파의 끝자락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 3파가 얼추 나온 상태에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뭘 봐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5일선을 깨면은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지받던 선을 깨면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 파란색 선을 보면 이게 10일 이평선인데 여기 1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었고 그 다음 여기서도 파란색 선 찍고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도 파란색 선 찍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이 파란색 선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3번 지지받았는데 지지받던 선, 여러 번 지지받던 선이 깨진 거죠. 이건 하나의 경고 신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뭐 탐정이 어떤 수사를 할 때 실마리를 여러 개 찾으면 그게 이제 정답으로 가는 거잖아요. 실마리가 되는 거죠. 하나의 실마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하나의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접점이 3개가 되면 의미 있는 추세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추세선을 여기 살짝 올라갔죠. 근데 올라가자마자 바로 깨졌죠. 이걸 우리가 트랩이라고 하거든요. 주식 차트에서는 트랩이 신호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부딪히고 그냥 내려간 것보다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간 게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밑에서 산 스마트 머니가 위에서 이제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팔아먹기 위해서 더 상승할 거야 라고 대중들을 꼬시는 거죠. 그래서 트랩인 거거든요. 꼬셔놓고 팔아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금요일날 우리가 12월 1일 금요일날 우리가 1.18% 하락하면서 지지받던 이 파란색 선 11선을 깼는데 그날 밤에 미국 시장은 신고가를 냈어요. 연 고점을 경신한 거죠. 52주 신고가를 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이 상승 출발했는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은 약한 거죠. 매도세가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 오늘 11선과 5일선을 다 지지선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상승 3파가 끝나고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121선과 481선이 우하향이거든요. 이 장기 이동평균선은 장기 이평선은 장기 추세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장기 추세는 우리 시장이 하락인 가운데 많이 하락해서 반등한 거죠. 단기 이평선은 단기 추세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밑에 단기 이평선 이 파란색 선이 우상향이었죠. 빨간색 선도 우상향이었고요. 단기 추세가 상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오늘 하락하면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우하향으로 꺾였습니다. 단기 방향도 우하향이라는 거죠. 장기가 우하향인 가운데 많이 빠져서 단기는 상방이었는데 이제 단기 방향도 하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빠진다 이렇게 예단을 하면 안 되고 확률상 현재성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힘의 방향이 하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주봉 차트 상으로도 또 검증이 교차 검증이 되거든요. 항상 교차 검증을 해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계속 보는 건데 우리 코스피가 2021년 6월 7월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는데요. 그때 고점과
지난 7월 말 8월 초 고점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고점을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러프하게 그르면 이렇게 또 고점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고점을 또 만난 거죠. 지난주에 그 고점을 만나고 윗꼬리를 달면서 고점 대비 지난주에 밀리면서 끝났고 이번 주에 또 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의 힘이 강하고 반등을 했는데 부딪히고 다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코스피는요. 제가 좀 간단하게 다른 이평선을 지우고 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22년도 하락을 할 때 이 노란색 선 20주 이동 평균선에서 계속 부딪히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상승 전환을 한 이후에는 이 노란색 선이 지지가 됐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평선의 방향이 추세의 방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노란색 이평선이 하락이었고 추세가 하락이었던 거고요. 노란색 이평선이 우상향이었고 추세가 우상향이었는데 여기 8, 9, 10월 달에 깨지면서 하락을 한 거고 많이 빠져서 반등했는데 노란색 이평선과 회색선, 더 긴 장기 이평선과 노란색 선이 우하향인 가운데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5이평선을 넣어볼게요. 주봉 차트상 5이평선인데 이 5이평선이 우상향일 때는 단기 상승이에요. 근데 5이평선이 우하향으로 바뀌면 기존의 노란색 선이 우하향인 가운데 빨간색 5이평도 우하향으로 바뀌면 같이 이렇게 빠지는 거죠. 네. 하락의 힘이 강화되는 거죠. 큰 힘이 하락인 가운데 작은 힘이 상승이었는데 그 두 개가 이제 동시에 하락으로 바뀌는 구간. 이 빨간색이 상승하다가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빨간색이 우하향으로 바뀌고 노란색은 계속 우하향이고 회색도 계속 우하향이고 그럼 그 힘이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12월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를 이제 보셨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나스닥이랑 S&P 500 네. 미국은 어떻게 되나요, 좀? 미국은 조금 달라요. 미국은 신고가거든요. S&P 500을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연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미국은 강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장 큰 차이가 미국은 기업들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특히 우리 AI 열풍이 있었잖아요. AI 열풍 엄청나게 불거졌고 챗 GPT 열풍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뭐 실적도 잘 나오고 기대감이 지금 큰 상황이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거나 돌파했다가 살짝 눌렸거나 아무튼 사상 최고가 부근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형주군에서는 그런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실적 성장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기대감이 크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런 큰 차이가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도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 영고점 부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더 가더라도 살짝 더 올라갔다가도 한 번은 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는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오고 바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이 앞에 매물 소화가 다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쭉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왜 그러냐면 더 큰 차트,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이 자리가 과거에 사상 최고가가 있었고 사상 최고가에서 쌍봉으로 내려온 다음에 반등을 했는데 부딪히고 급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급락을 했던 자리고 이 위에 사상 최고가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세게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더 상승하기 위해서라도 이 근처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근처에서는 더 가더라도 눌렸다가 갈 확률이 높은 거죠. 이 근처에서는 눌렸다 가더라도 눌렸다 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비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과 코스피의 비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사상 최고가는 여기죠. S&P의 사상 최고가는 여기고요. 그 다음 고점입니다. 그 다음 고점. 사상 최고가 한 단계 낮은 고점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S&P 500은. 미국 시장은. 가장 큰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AI 열풍으로 사상 최고가를 갔으니까. 근데 코스피의 최고점은 여기고 한 단계 낮은 고점 여기고 두 단계 낮은 고점 여기고 세 단계 낮은 고점 여기고 네 단계 낮은 고점 밑에서 지난 8월에 고점을 찍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상승 강도와 우리의 상승 강도 비교하면 우리가 실이 약한 걸 알 수가 있고 또 8월 이후 조정이 나온 게 똑같아요. 10월 말쯤에 며칠 사이의 차이는 있지만 10월 말에 바닥을 찍은 것도 똑같아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세게 올라와서 고점까지 왔는데 우리는 고점 대비 한참 밑에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이 올라갈 때 우리는 덜 올라갔다. 우리는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미국은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강력한 주도 테마, 주도주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애들이 없다. 미국이 금요일날 신고가 냈는데 우리는 월요일날 음봉으로 빠졌고 오늘 더 빠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잘 올라갈 때는 그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지만 미국이 잠깐 쉴 때,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몸살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코스피 12월을 조금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코스피 차트 상으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코스피 시장, 특히 대형주 쪽에는 메인 테마가 없어요. 주도주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우하향으로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표님께서 좀 투자 경고를 좀 메시지 주로 나와 주셨는데, 근데 지난번에도 사실 큰 폭락이 좀 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올랐죠. 틀린 거잖아요. 틀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 방송에 와서 제가 네. 또 사과도 했죠. 네. 폭락이 오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그게 폭락이- 언제쯤이었죠? 폭락이 오지 않은 이유는 그때 폭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았다. 네. 그때 대부분 이제 좀 유명한 미국의 증권사라던가 뭐 유명한 전문가들도 상당수가 올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네.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유명한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가 올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자 미국 차트로 볼게요. S&P 500 차트에 주봉 차트를 띄워놓고 볼게요. 요렇게 이제 22년도에 크게 하락을 하고요. 이게 22년입니다. 네. 그리고 23년은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요 상황에서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었고, 경기 침체가 만약에 가까워지면 자 시세는 하락이 세게 나오고 상승이 약하게 나오면 다시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락이 세게 나오고 상승이 약하게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하락할 차례가 됐을 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면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하락이 세게 나오고 상승이 약하게 나오고 다시 하락이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본 건데, 근데 첫 번째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고, 두 번째는 AI 열풍이 생각보다 세게 불거지면서 AI 관련주,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간 거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에 대해서 고점 경고를, 하락 경고를 한 게 언제냐면 처음 하락 경고를 한 게 1월입니다. 1월. 22년 1월. 여기서 하락 경고를 했었고, 그리고 저가 이제 그때부터 하락이 이렇게 크게 나온다 얘기한 건 아니고 당연히 단기 하락이 일단 나오는 자리다라고 했었고 하락이 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약하게 나오니까 반등이 약하게 나온 상태에서 다시 꺾이기 시작했을 때 또 하락이 세게 나올 수 있다 경고를 했었고, 또 반등이 약하게 나온 상태에서 하락에 대비 반등이 약하게 나온 상태에서 꺾이기 시작했을 때 또 하락이 세게 나올 수 있다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반등이 약하게 나온 상태에서 하락이 세게 나올 수 있다 경고를 했었고 하락이 세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간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하락이 크고 반등이 약한 상태에서 또 하락이 세게 나올 수 있다 경고를 했는데 그때는 안 빠지고 버티다가 여기서 안 빠지고 버티다가 돌파하면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지난 3월에 마지막으로 나오고 지금 9개월 만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12월 초에도 하락을 경고를 세게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단기 하락이 세게 나왔는데 저점을 깨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거 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로 돌아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측을 하되 예단하지 않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트레이딩에선 특히나 더더욱. 근데 이제 제가 12월 초에 하락을 세게 얘기했고 급락을 경고를 했었고 하락하다가 이제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이 세게 나왔는데, 근데 이때 저는 최소한 만을 테스트를 할 걸 생각을 했는데 만을 안 깨고 이제 돌린 거죠. 네. 제 예측이 이제 그 부분에서 틀렸는데 저는 그때 대응을 한 거죠. 이때 처음 예측을 만을 깨고 만이 강하게 깨지면 8,000, 7,000도 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전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크게 이중바닥이고 그리고 또 작게 이중바닥으로 여기서 5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21선까지 그 다음에 돌파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단기 뷰를 상방으로 바꿨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단기 뷰를 상방으로 바꾸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제 주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에는 이제 출연을 안 하니까 그걸 이제 설명을 못 드렸고, 네. 그래서 지난번 방송 3월에 나왔을 때 이제 사과를 드렸던 거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여기서 3월 달에 이제 하락을 하다 올라왔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부딪히고 만약에 꺾이면은 세게 내려가는 건데 빠지려다가 다시 올라왔죠. 네. 빠지려다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서 돌파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돌파가 세게 나온 날이 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다시 또 뷰를 상방으로 바꾼 거죠. 그럼 이런 날 제가 김작가 TV에 나왔어야 되는데 나와서 뷰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좀 안타까웠고, 아무튼 그래서 그 뒤로는 단기 상방으로 계속 보다가 또 언제 단기 뷰를 바꿨냐면 여기서 이제 쌍봉으로 7월 말에 이렇게 명확한 쌍봉이 나왔잖아요. 쌍봉이 나오고 21선을 깨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뷰를 이제 또 하방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이 세게 나왔죠. 하락에 비해서 상승이 약하게 나왔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5일선을 깨는 걸 보고 다시 또 하방의 뷰를 유지했고, 또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갔는데 다시 여기서 깨는 걸 보고 다시 하방의 뷰를 계속 갔고, 그 다음에 언제 상승의 뷰로 바꿨냐? 여기서 상승의 뷰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이 보통 보세요. 요만큼 하락했는데 이걸 그대로 복사하면 거의 비슷하게 하락했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복사하면 거의 비슷하게 하락했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하락이 3번 나오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닥을 예단하는 게 아니고 하락이 멈추는 걸 확인하고 5일선을 올라타는 것이 확인이 되면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데 1차적으로 바닥이 확인이 됐구나라고 보는 거죠.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뭔가 왜 핑계를 대고 말을 바꾸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워낙 트레이딩 하신 분들 많이 얘기 들으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그게 맞을 수도 그게 있지만, 이제 시장이 유연하게 참 대응해야 한다라는 말이, 이제 시장이 뭐가 바뀌면 내 뷰를 바꾸는 그쵸. 것도 뭐 그거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이에요. 제가 아카데미를 하는데 거기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뷰를 고집하면 안 되고 그렇죠. 시장의 방향이 맞습니다. 내 뷰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시장의 방향,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내 방향이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어쨌든 12월에 근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주식시장 안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에 뭐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아니면 뭐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데? 일단 아주 많이 안 좋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은 안 꺾였으니까. 만약 미국 시장도 같이 꺾이면 그때는 좀 더 우리 시장을 좀 더 안 좋게 봐야죠. 지금 현재는 미국 시장이 안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S&P 500마저 꺾이면, 자, S&P 500 차트를 보면 S&P 500은 5일선도 안 깨졌어요. 5일선도 안 깨지고 11선 우상향입니다. 당연히 21선도 우상향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가장 대표하는 지수가 S&P 500인데 S&P 500마저 고점 시그널이 나오고 깨지면은 그때 아까 제가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몸살 걸린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S&P 500마저 고점 시그널이 나오고 깨지기 시작하면 코스피 하락은 좀 더 세게 나올 수 있다. 근데 현재는 S&P 500이 아직은 안 깨졌고 우리는 분명히 단기 흐름이 이렇게 깨졌어요. 다만 21선이 우상향이 가파른 상황이고 밑에 61선까지 두 개의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다가 반등을 했다가 만약에 하락하다가 반등을 하는데 반등이 약하게 나오면 항상 하락이 세게 나왔는데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약하게 나오면 그 다음에 하락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반등을 했다가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다시 빠지는데 만약에 그때 S&P 500이 꺾였다. 그럼 그때는 세게 빠질 수 있는 거죠. 자, 지난 11월에 공매도 이제 금지 있었잖아요. 네. 한시적 금지 향후 시장에도 계속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시청자분들이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공매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상승할 시장이 망가진다거나 진짜 상승할 종목인데 공매도 때문에 꺾인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하락할 시장이 올라가는 건 또 아니에요. 일단 공매도 과거에 공매도를 했던 거를 한번 보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29일까지 8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있었고, 그다음 2011년 8월 달에 요 구간에 그때 유럽 재정 위기 부각되고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 있었는데 그때 8월 10일부터 2011년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 금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확 급락할 때 3월 16일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년 2개월 공매도 금지가 있었는데 이 구간을 이제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의 일봉 차트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공매도 금지를 시작한 게 여기입니다. 10월 1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공매도 금지했다고 주가가 안 빠지나요? 엄청나게 빠졌죠. 그때 이제 리먼 사태 기억나시죠? 리먼 사태 터지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락을 하던 때인데 급락하던 시세가 이 앞을 좀 더 당겨서 보면 이 하락하던 추세가 공매도 금지한다고 공매도 금지 때문에 추세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를 만들면 그때는 공매도 금지가 상승을 좀 더 세게 할 수는 있습니다. 공매도가 없으니까, 매도하는 측이 없으니까 상승이 좀 더 잘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추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11년 8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8월 달에 요 구간이 대략 공매도 금지 구간이었는데 공매도 금지 첫날에 시초가가 4% 떴어요. 근데 그날 플러스 4.2%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가에 반영되고 바로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락했다 올랐다 하락했다 올랐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또 올랐다가 근데 또 저항해서 부딪히고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만으로는 시장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2020년 3월 달에는 공매도 금지하고 엄청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20년 3월을 보면 공매도 금지, 코로나 팬데믹 때 공매도 금지 시작날이 3월 16일인데 그날 1.9% 플러스로 출발했는데 마이너스 3%로 끝났어요. 그리고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하락하던 추세가 공매도 금지로 바뀐다는 게 아니죠. 이때 전 세계 시장이 같이 바닥을 찍고 같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상승을 할 때 전 세계 시장이 다 상승장이었는데 우리 시장이 좀 더 세게 간 측면은 있었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통해서 상승할 걸 좀 더 세게 만든다. 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할 종목이면은 공매도로 인해서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상승할 종목인데 공매도 때문에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11월 초에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에 2차 전지도 네. 이제 그때 좀 급등했었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도 굉장히 그때 상한가냐? 맞아요. 네, 상한가 쳤다가 좀 내려왔는데 네.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보시면서 좀 다시 상승할 수 있는지 네. 하락세는 조금 멈춘 듯한 느낌이네요. 차트상으로는. 하락세는 멈췄죠. 네. 일단 이 하락이 많이 나온 상태였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이미 하락세가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날 이미 8.7% 올랐습니다. 목요일 날 8.7% 올랐고 금요일은 살짝 빠졌습니다. 1.8%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단기 바닥을 찍는 모습이 나온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단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가 갑자기 발표가 됐고 일요일 날 갑자기 발표됐잖아요. 그러면서 월요일 날 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은 하락하고 있던 추세가 공매도 금지 때문에 갑자기 상한가를 간 건 아니고 이미 먼저 바닥을 만들고 있었다.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보면은 목요일 날 11월 2일 날 15% 올랐고요. 금요일 날 5.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닥을 만들고 있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공매도 금지 발표 전에 이미 에코프로 BM 등이 바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자, 여기 보세요. 요게 이제 기준 양봉이라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기준 양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왜 이게 기준 양봉이냐면 2, 3, 4월 달에 급등하던 에코프로의 시세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락을 멈추고 횡보를 하다가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양봉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추세를 다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준 양봉이 되는 거고 그 기준 양봉 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했죠. 그리고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면 중요한 게 기준 양봉의 이 중심 자리가 또 중요합니다. 기준 양봉의 중심 또는 하단에서는 한 번은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할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 자리예요, 여기가. 보시면 그 자리이자 이 검정색 선 241선 대표적인 장기 이평선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5일선을 회복하는 장대 양봉이 목요일 날 나오고 그 주 일요일 날 공매도 금지 발표하면서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공매도 금지 때문에 상한가를 갖고 과하게 올라가니까 단기간에 7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총이 이렇게 큰 종목이 며칠 만에 약 일주일 만에 70% 올라갔다는 거 엄청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물론 저 위에서 사서 물려있는 분들은 이거 올라도 올라가는 느낌이 많이 안 들겠지만 이 새롭게 매수에 들어간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생각보다 큰 수익이 난 거고 그런 상태에서 저항이 겹쳐진 자리에 부딪히니까 단기간에 공매도 금지 때문에 단기간에 과도하게 올라가니까 과하게 빠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변칙적인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중요한 게 주식 자체의 흐름만 보면 안 되고 항상 시장과 비교를 해서 봐야 됩니다. 아까 코스피를 이야기할 때 미국 시장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서 상대 강도를 보는 것처럼 주식을 볼 때는 주식과 지수의 상대 강도를 봐야 되는데 코스피가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다 눌렸다가 상승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코스닥도 코스피보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도 상승했다 눌렸다가 어쨌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눌렸지만 아직 21선을 안 깼고 전저점까지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에코프로는 상승했다 눌리고 나서 상승을 못하고 거의 횡보를 했죠.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까지만 해도 5일선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에코프로는 지난 금요일 날 5일선을 깬 거죠. 21선도 깼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에코프로는 안타깝지만 지금 시장 대비 상대 강도가 매우 약하다. 그러니까 왜 약하겠어요? 매수하는 측이 별로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는데 미국은 신고가까지 갔고 우리 코스피는 요 정도 올라갔고 코스닥은 그래도 요 정도 올라갔는데 얘는 횡보하다가 시장보다 먼저 깨졌죠. 그만큼 단기 흐름이 약한 거고 단기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동안 약한 흐름이 이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기본적으로 큰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상 크게 상승 나왔잖아요. 그리고 조정이 크게 나왔고 그리고 또 크게 상승 나왔죠. 주봉 차트상 이런 큰 상승 산파가 나오고 깨지면 하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하락이 더 심하게 나왔고 왜 하락이 더 심하게 나왔느냐? 일단 당분간 업황이 안 좋은 거죠. 지금 당장 전기차가 분명히 잘 안 팔리고,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생각보다 부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가가 반영해서 더 많이 빠진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단기간에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도 세게 나와야지 그나마 저점 매수세가 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건데 공매도 금지 때는 반짝 급등했지만 바로 내려온 상태에서 횡보하다가 꺼지고 있다는 건 횡보하다 밀리고 있다는 건 한동안은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것을 시세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44조 원 양극재 공급계약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트상으로 상승 추세 에코프로 BM은 좀 가능할까요? 에코프로 BM은 아직 흐름이 살아있긴 합니다. 차트를 보면 에코프로 BM은 보시면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일단 어쨌든 경신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5일선, 11선을 깨고 21선까지 봤거든요. 이 평선을 모르시는 분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 단기 지지선이 있고 2차 단기 지지선이 있고 3차 단기 지지선이 있는데 코스닥은 오늘 1차, 2차 깨고 3차까지 내려갔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은 아직 1차까지도 안 갔다. 1차 위에 있다. 밑에 1차, 2차, 3차가 있는 거죠. 그만큼 상대 강도가 좋은 건데 왜 좋냐? 바로 말씀하신 지난 금요일 날 6시 넘어서 발표한 이 44조 원 공급 계약 때문에 상대 강도가 좋은 건데요. 다만 단기 흐름은 살아있지만 지금 바로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상승한 만큼 상승이 얼추 나오면 더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쉬었다 갈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 앞에 매물이 많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 거래대금을 터뜨렸어요. 이날 하루 거래대금이 무려 5조 후반대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로 2조 원, 1조 원 중후반 이렇게 막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는 거죠. 매물이 있는 거죠. 머리 위에 매물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가격이 얼추 상승한 만큼 상승하면 더 가더라도 쉬었다 갈 확률이 높은데 그런데 그런 기본 목표치와 보시면 여기가 저항받았고 저항받고 급락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저항의 힘이 강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저항을 받다가 지지받았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저항 영역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저항이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 상승 목표치를 채우면서 저항에 도달하면 이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단기 하락세가 세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제 26%까지 갔다가 고점 대비 10% 이상 밀렸던 거고 오늘도
상승하다가 또 고점 대비 많이 밀렸거든요, 장중에. 이 앞에 매물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와 다르게 단기 상승 흐름이 살아있긴 하지만 위에 매물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승을 하려면 5일선이 있고 10일선이 있는데 이 상승에 비해서 하락의 강도가 세게 나오면 안 됩니다. 조정이 나오고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이 앞에 상승 대비 조정이 약하게 나와야 되고, 조정이 약하게 나오면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때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가 지금 거래량, 최근 터진 거래량보다 1.5배 이상 거래가 늘면서 돌파를 하면은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봅니다.